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세법의 세법교주 이재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부동산 규제 지역 현황과 세법상 규제 등 우리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세금과 세테크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최근에 계속해서 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 경기 침체, 즉 금리 인상 등에서 경기가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그 주택 가격의 하락에 대해서 우리 주택에 대한 수요를 조금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 부동산 규제 지역을 완화한다. 즉 투기 과열 지구라든지 조정 대상 지역을 완화하는 추세로 해서 계속해서 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전문가로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부동산 규제 지역과 이러한 규제 지역에 대한 현황 그리고 그에 대한 세법상 규제 내용을 여러분이 반드시 숙지 정리해 주시고 이러한 내용이 지금 완화다 강하다 완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일단은 기본 줄기로 잡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있어서 항상 우리 제가 말씀드리고 세법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 요건을 충족한 국민이나 주민에게 무조건 강제적으로 부과하는 거죠. 이때 이 부과되는 이 세금에 대한 세법에 대한 내용을 알면 알수록 빠져나올 수 있고 그죠 여러분? 모르면 모를수록 다 내는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세금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세금은 알알 바 뭐뭐다. 알면 알수록 빠져나갈 수가 있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다 내는 것이 바로 뭐다 여러분? 세금이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자, 본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첫 번째는요, 우리 부동산 과열 위험 지역에 대한 지정 그리고 현황, 요건 이런 내용을 좀 한번 먼저 살펴보고요. 예, 볼까요, 한번? 자, 일단 여러분 우리 특히 2017년 8월 2일자로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새로운 기사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한 즉 수요 억제 이게 여러분 바로 이전 정부 즉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여러분. 즉 주택 가격의 상승을 뭐로 보느냐 바로 공급의 부족이기보다는 수요의 증가 초과다는 얘기죠. 너무 초과하는 수요가 발생하니까 그 수요를 어떻게 하겠다니 여러분 억제를 하겠다는 이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본적 기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2017년 8월 2일자로 우리 규제 지역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이때 바로 2017년 8월 2일 날은 보도 자료가 나오면서 우리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정부에서 발표하다는 거죠. 그럼 제가 굳이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우리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신 분들 특히 뭐 실수요자는 물론이지만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신 분은 우리 부동산 투자의 가장 가격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뭡니까? 예, 여러 가지 많은 거시 경제 변수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여러분 우리 정부의 정책이죠. 이 정부의 정책을 모르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한 것은 언어도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를 여러분이 친밀하게 아주 친근하게 수시로 드나들면서 현재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항상 국토교통부가 우리 주무부서다는 거 뭐 다들 알고 계실 거라 믿고요. 특히 이렇게 보도 자료를 좀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보도 자료를 통해서 앞으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거는 정말 중요한 정보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 바로 관계부처 합동, 그래서 뭐 국토교통부는 물론이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서가 합동으로 바로 이러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이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 자, 이때 발표가 되면서 새롭게 우리 세법에 들어온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 주택법상 청약 조정 대상지역입니다. 조정 대상지역 우리 세법상 규제 지역으로 옵니다. 그전에 우리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 지역이 있었습니다. 투기 지정 지역. 그리고 역시 주택법에 따른 투기 과열 지구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은 우리 현재 부동산 과열 위험 지역은 몇 가지가 있냐면 여러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그래서 투기 지정 지역이 있고 여러분 투기 과열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 있는데 특징은 여러분 뭐냐면 이 지정 지역 즉 투기 지정 지역 우리 소득세법 규정입니다. 소득세법 규정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요 투기 과열지구나 우리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즉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지역 외에 바로 요 투기 과열지구나 청약 조정 대상지역은 우리 세법 규정이 아니라 뭐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죠. 이 관련 법률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는 거죠.
그러면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이 부동산 과열 위험지역은 그 지정 범위에 따라서 제일 먼저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 지역이 있고요. 투기 지정 지역이 있고 이건 우리 소득세법 규정입니다라고 했죠. 요거보다 이제 범위를 좀 더 넓게 지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투기 과열 지구가 됐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범위를 넓게 잡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우리 조정 대상 지역인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부동산 과열 위험 지역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면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는 거죠. 자, 이때 우리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 투기 지정 지역은 우리 소득세법 규정입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소득세법. 반면에 요 투기의 과열 지구가 조정 대상 지역은 바로 주택법 규정입니다라고 했죠. 이때의 지정 범위를 보면은 이제 제일 넓은 게 바로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제일 넓게 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좁게 지정하는 게 바로 투기 과열 지구고요. 가장 적게 지정하는 것이 바로 투기 지정 지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 우리 지금 현재 부동산 과열 위험 지역은 몇 가지가 있다, 여러분?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적, 그다음에 주택법에 따른 투기 과열 지구가 조정 대상 지역인데 범위는 조정 대상 지역이 가장 넓고 그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의 범위가 가장 적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에 이러한 투기 지정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 또는 청약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지정 기준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뭐 이걸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는 없죠. 그냥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우리 지정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이때 지정 기준을 살펴보면은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정량적 요건이죠, 여러분. 정량적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제 뭐가 있냐? 정성적 요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양 쪽이니까 여러분 양이죠, 여러분. 양이니까 이건 바로 뭐죠, 여러분? 계량적 변수다 보시면 되죠. 숫자, 계량, 변수고 요거는 계량적 변수 이외의 변수를 우리는 정성적 변수다, 요건이다 보시면 되는 거죠. 이때 이렇게 계량적 변수인 정량적 요건과 비계량적 변수인 정성적 요건 두 가지로 구분할 때 일단 이 정량적 요건은 우리의 공통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조는 여러분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적이나 지정 요건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투기 과열지구도 공통 요건과 플러스 선택 요건 중 하나 이상이 충족되면 정량적 요건이 충족된 걸 보는 거죠. 똑같이 우리 조정 대상적도 공통 요건과 선택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되면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 걸 보는 거죠. 이때 정량적 요건은 뭐 보신 것처럼 공통 요건과 선택 요건 두 가지를 합친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공통 요건 중에서 우리 투기 지정 지역 같은 경우는 직전 월 당해 주택 가격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 130% 마음에 여러분 초과하는 거죠, 여러분. 네. 그런데 반해서 투기 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가격 상승률이 바로 물가 상승률보다 여기는 뭐죠, 여러분? 현저히 높은 지역을 우리 공통 요건으로 세우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역시 직전월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직전부터 소급해서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해당 시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3배 130%죠. 이걸 초과한 지역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것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선택 요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택 요건은 이 1번과 2번은 여러분 AND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1, 2, 3, 4는 뭐예요, 여러분? 선택 요건이다라는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바로 AND 조건이 아니라 또는 개념. 하나만, 이 중에서 하나만 충족되면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 투기 지정 요건의 가장 범위가 세죠.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그 다음에 청약 조정 대상으로서 지정 범위를 보면 다시 한번 조정 대상지역이 가장 넓고,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그 다음에 우리 투기 지정 지역이 제일 범위가 작다, 지정 범위가 작다라는 걸 여러분이 뭐 이해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뭐 외워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시험 공부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막 이런 요건이 바로 정량적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제 우리 정성적 요건이죠. 정성적 요건. 이거는 비계량적 요건을 말한다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정량적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당해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지속돼 가격이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 이게 바로 정성적 요건. 이건 이제 우리가 정황을 판단한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역시 투기 가일주에서 정성적 요건은 지역 주택 시장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이란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가 되는 지역이 바로 우리 투기 과열 지구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우리 청약 조정 대상에서 정성적 요건은 역시 주택 가격 상승률이라든지 청약 경쟁률이라든지 분양권 전매량이라든지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바로 우리는 조정 대상으로 지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 자, 그러면 이때 지정 절차를 잠깐 보면 여러분, 이 투기 지정적은 이제 우리 소득세법 규정입니다라고 했죠, 여러분. 그러면 소득세법의 주무부 장관은 누굽니까, 여러분? 그렇죠.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투기 지정적은 누가 지정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요청을 하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 부동산 가격 안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정하거나 해제를 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 투기 지정 지역의 지정권자는 누구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로 우리 이 투기 지정 지역의 지정권자이면서 해제권자가 된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만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반면에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또는 뭐 여러분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은 우리 주택법 규정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럼 주택법 즉 우리 부동산 공법상 주무부 장관이 누가 여러분?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 의견을 회신한 다음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서 지정하거나 해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시도지사도 지정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국토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지정 해제하는 거죠.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는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바로 시도지사, 특강시장이다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지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냅시다, 여러분. 일단은 우리 부동산 규제 지역은 세 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첫째, 우리 어디 투기 지정 지역. 근데 이거는 어디법? 소득세법에 나왔기 때문에 주무부 장관이 누가 여러분? 기획재정부 장관이고 따라서 우리 투기 지정 지역의 지정권자는 누구다, 여러분? 기획재정부 장관이다. 여기다 범위를 넓게 이제 조금 더 넓혀서 투기 과열지구와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은 누구다, 여러분?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권자 해제권자가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뭐? 요 정도만 여러분 좀 일단은 기본적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뭐 여러분 확인만 해두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근데 현재 우리 2022년 11월 14일, 그래서 2022년 11월 14일은 즉 다른 말로 2022년 12월 30일 현재를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2년 12월 30일 현재 우리 지정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 자, 일단 여러분 우리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지역은 여러분 15곳이 이날 현재 지정입니다. 종제는 16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즉, 세종자치시가 있었는데, 여러분, 세종자치시가 바로 11월 달에 해제가 되면서 결국 오늘 2022년 12월 30일 현재 투기 지정지역은 15곳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투기 지정지역은 우리 서울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서울. 근데 서울 전역은 아닙니다. 서울 전역은 아니고, 여기 여러분이 잘 아시면 강남, 서초, 송파, 우리 강남 3구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뭐죠, 여러분? 마용성. 한때 이렇게 우리 주택가격이 올라갔던 데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그 강남구 옆에 있는 강동이라든지 또 우리 영등포, 그 다음에 노원구도 많이 올라갔죠, 여러분. 또 양천, 그 다음에 강서구, 그 다음에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가 역시 우리 투기 지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30일 현재 투기 지정구역은 강남, 우리 서울특별시 25개 구역 중에서 15군만 지정되어 있다는 거죠. 보통 주택가격이 많이 뛴 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반면에 여러분, 투기 과열지구는 여러분, 우리 29곳을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도 역시 29곳으로만 지정됐는데, 일단 서울특별시는 전 지역 25구 다
뭐다 여러분? 투기 과열지구와 조종 대상 지역이다 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투기 지정은 서울 중에서도 15곳만 지정이 되는 거고, 투기 과열지구나 조종 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는 다 전 지역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투기 과열지구면서 조종 대상 지역이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서울과 바로 인천이 우리 인천, 그다음에 그 수도권이 우리 경기도죠. 지금 우리 현재 남아 있는 것은 경기도 중에서도 서울과 바로 가장 인접한 곳이죠. 그래서 경기도 과천시, 그죠, 여러분? 그다음에 성남시 분당구와 수정구죠, 여러분. 그다음에 광명시, 그다음에 하남시.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네 개죠. 과천시, 성남시, 그다음에 광명시, 하남시. 다만 성남시는 분당구와 수정구 두 개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뭐 30곳이다, 29곳이다 그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30곳이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요거 분당구와 수정구를 구분했으면 5개가 되고 여러분 그냥 시로 보면은 4개가 되다 보니까 우리 25개다 4개 돼서 29곳, 29곳이죠. 29곳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이 여기 조종 대상자 여러분 이제는 바로 22년 12월 30일 이제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시 서울특별시 전 25개 구가 다 전적이 우리 조종 대상지역이면서 역시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광명시죠. 다만 성남시는 분당구와 수정구만 바로 현재 조종 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는 거죠. 여기만 남아있는 거죠. 여기만 남아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많다는 거죠. 현 정부 2023년 1월 현재는 이것도 지금 많다는 겁니다. 이거 다 해제해야겠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현재 2022년 12월 30일 현재의 요 투기 지정지역 15곳,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그 다음에 조종 대상지역 29곳이 현재 지정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다음에 최근 특히 2022년 5월 10일 이후부터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죠.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윤 정부는 일단은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 정책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특히 우리 부동산 세금에 대한 정책 기조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세금이 규제 강화였죠. 부동산 세금 강화였죠. 그러다가 윤 정부로 넘어오면서 바로 2021년 5월 10일부터 넘어서 부동산 세금의 정상화. 그래서 부동산 세금이 뭐냐면 완화로 바뀌기 때문에 이 큰 기조를 여러분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역시 2021년 8월 30일 날에 우리 투기 과열지역 일부가 지정되면서 우리 창원 의창구의 동업과 분면이 해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2022년 7월 5일부터 2022년 11월 14일 바로 이제 새로운 정부 윤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 윤 정부가 들어오니까 규제 완화야 강화 여러분 규제 완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규제 완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전 정부에서는 규제 강화였다면 정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혹시 오해할 소지가 있어 말씀드리면 지금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따라서 정권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가다 예민하게 좀 반응하시는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저는 세금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려요. 왜 정치 얘기하느냐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좀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권에 대한 정부에 대한 그 부동산 세금의 기조를 말씀을 드린 거다. 높아심에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 윤 정부에서는 지금 규제 완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이니까 지금 어떻게 하죠? 2022년 7월 5일 바로 우리 투기 과열지구와 조종 대상지역의 일부를 해제하죠.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에서 우리 6곳이 2022년 7월 5일자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수성구 해제되죠. 그다음에 대전의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그다음에 창원의 의창이 드디어 이제 다 해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조종 대상지역도 11곳이 해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구 7개의 구가 다 해제가 되는 거죠. 여기서 7개 구는 바로 어디를 말하면 우리 대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중구, 달서구, 달성군 이게 다 해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경북의 경산 한때 우리 주택가격이 올라갔다서 지정된 지역이었죠. 그 다음에 전남의 여수, 순천, 광양 그죠? 맨 남쪽인가요, 여러분? 이거 다 해제가 된 거죠. 자, 그러다가 2022년 9월 20일 6일 날에 우리 투기 지정지역이 바로 해제가 되죠. 그래서 특히 투기 지정지에서 우리 세종시로 남아있던 것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투기 지정지였던 세종자치시죠, 여러분, 해제가 됐다는 걸 보시면. 그래서 세종이 풀리는 거죠. 세종이 풀려버렸다. 그래서 투기 과열 지역에서 세종이 빠지죠. 물론 우리 서울에 가까웠던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가 다 역시 네 곳이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그리고 세종시가 네 곳이 해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세종시는 바로 일단은 투기 지정지역과 투기 과열지구가 2022년 9월 26일자로 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41곳이죠, 여러분. 그래서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권 모두가 해제가 되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모두 해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 어디를 말하냐? 우리 부산 등을 비롯한 뭐 해운대,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도 쭉 나오는 거죠, 여러분. 기타 뭐 우리 대구, 수성구,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또 대전, 동구, 중구 뭐 쭉 푼다. 그다음에 도에서도 이제 우리 일반 청주시, 천안시 동남 뭐 서부 다 풀리고 여러분 논산시, 공주시, 전주, 완산군 뭐 덕진, 완산군가요? 완산시, 전주시 뭐 완산됐죠. 그다음에 포항, 남원, 남구, 그다음에 창원, 성산 이런 데 다 풀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경기도 일부, 그래서 파주, 동두천을 포함한 경기도 일부가 해제가 되죠. 그래서 일부 해제가 된 지역이 바로 여기 나오는 동두천, 파주가 풀리죠. 그다음에 안성, 평택이 또 풀리죠. 양주 풀려버렸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풀립니다. 그래서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있다 보니까 2022년 11월 14일 마지막으로 우리 투기 과열 중에서 남아있던 9곳 다 풀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수원시, 안양시, 안산, 단원, 뭐 군포, 의왕, 동탄, 그다음에 구리, 용인, 수지, 기흥 다 풀어버렸죠. 그다음에 조정 대상자도 역시 31곳이 풀립니다. 그래서 경기도 22곳, 그다음에 인천 전 지역이 8곳이 풀려버리죠. 그다음에 역시 이번에 세종시도 풀려버리죠. 그래서 결론은 세종시는 이제 2022년 12월 31일 현재 지정지역이 아니더죠. 그래서 투기 지정지역도 풀렸죠.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도 풀렸죠. 조정 대상지역도 풀렸죠. 그래서 세종은 지금 이제 규제 지역이 아니다는 거죠. 근데 가장 많이 주택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는 데가 바로 세종시니까 세종타죠. 물론 역설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많이 오른 데죠. 많이 올랐던 데가 많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다 풀어졌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 2022년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온 이후로는 규제 완화다, 강화다, 완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보셔야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남아있는 게 바로 요거였던 거죠, 여러분. 요거. 그래서 투기 지정지역 15곳,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지역 우리 29곳, 죄송합니다. 29곳. 그래서 마지막 서울과 여기 우리 서울 근접한 이 보루지역, 여기가 남아있다. 언제? 2022년 12월 30일 현재로 남아는 있는데 과연 끝까지 남아있을 거냐는 것은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지만 이미 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다 이거 풀어버리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우리 뉴스로 나오고 있죠, 여러분. 감을 잡으실 거라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규제정은 저는 뭐 더 해제될 것이다. 이것 말고도 역시 다 해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8월 3일부터 투기 과열지구가 조정 대상지역 지정을 강화하죠, 여러분. 여기는 강화죠, 강화. 그래서 2021년 8월 30일에 최대로 가장 많은 지역이 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정지역, 투기 소득세법상 투기 지역은 16곳 지정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지역 뭐 124곳인가요? 이렇게 지정됐었죠. 자, 그러다가 우리 2022년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교체가 되면서 부동산 경기 등의 침체나 주택 경기 활성화 등의 정책적 목적상 우리 규제 지역을 뭐 하고 있다 그러면 완화하고 있다. 이런 걸 큰 흐름을 잡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2022년 11월 달에 서울과 연접 4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죠. 서울과 연접 4곳, 아까 말씀드린 어디 여러분 과천시 뭐 우리 그다음에 성남시 남아있는 4곳 있죠. 이걸 제외한 모든 지역의 규제 지역을 해제해버렸다는 것의 특징이죠. 또 2022년 12월 21일 날 아주 정부가 바로 향후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죠. 이런 거 여러분 꼭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부동산 투자, 부동산 전문가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될 것이고 여러분 그 민감하게 반응해서 계속해서 정부의 정책 흐름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3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다주택자라든지 또는 실수요자 등에 대한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를, 요게 전 문재인 정부는 이랬다 그렇게 보는 거죠. 현 정부는. 요걸 어떻게 했다면 정상화하겠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우리 규제를 완화하겠다, 풀겠다는 얘기죠. 자, 근데 이게 지금 과도하고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는 것은 이제 사람마다 다른 거죠. 왜? 정책은 사람마다 가치 판단이죠. 그러니까 가치 판단은 사람마다 다 똑같을 수는 없는 거죠. 왜? 가치는 다른 거니까. 이 사람이 보는 가치와 다른 사람이 보는 가치는 다르죠. 즉,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 등 또는 일주택자 등 이 실수에 대한 서민들이 바라보는 정책과 다주택자들이 바라보는 정책은 같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은 어떤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 완화가 되거나 강화될 때 그 정책의 강화, 완화에 따른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구고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니, 이걸 여러분이 판단해야죠. 이게 바로 부동산 전문가인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이죠. 이 규제 완화가 정말 우리 서민들이라든지 또는 무주택자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로 인해서 다주택자 등 현금이 많은 고액의 재산 소유자들의 혜택을 받는 건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다만 여러분이 어디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나는 1주택자 실수요자인 사람이 일대인 공인중개사도 계실 거고, 아니야 나는 다주택자 강남에 전국 상위 1%만 산다는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은 다주택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러 이렇게 여러 군데 다니지만 항상 여러분, 이 규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왈가불가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중개인으로서 잘 중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아주 노선을 잘 타야 되는 거죠. 한 곳을 여러분이 침해를 가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도 항상 말 조심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요, 저럴 수도 있고요. 왜? 듣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현재는 결론은 2023년도의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 완화하겠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특징이다라는 거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적을 달성해서 결국은 우리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라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을 다 해제할 가능성이 높죠. 특히 2023년도 초에 1월 달에 저는 예상합니다만, 그래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죠, 여러분. 우리 강남 3구죠. 그리고 우리 청와대가, 우리 이제 청와대로 가면 안 되죠, 여러분. 이전됐죠? 그리고 역시 용산은 바로 우리 뭐죠, 여러분? 용산역 역세권 개발 호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뭐 뜨고 있는 지역에 향후 가장 개발 상승 속도가 높은 데는 바로 용산이죠. 그리고 우리 전통적인 강남, 상구 요 네 개를 뺀 지역, 서울 다 풀겠다는 얘기죠. 무려 5년 만에 다 풀리는 거죠. 다 풀린다라는 거. 그래서 2021년 8월 30일자로 보면은 투기 지정지 16곳 있죠. 서울 15곳과 세종자치시, 그 다음에 투기과일주가 49곳,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이 112곳이었대요. 112곳까지 지정됐었죠. 게다가 작년 2022년 11월 14일, 즉 12월 말까지 보면은 하나가 세종시가 풀려서 15곳으로 투기 지정지역이 축소가 됐고,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도 우리 서울 25개 구와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의 경기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 조정대상지역에 풀렸죠. 근데 이것도 이제 저는 바로 2023년도에 다 풀릴 거다. 뭐만 남겨놓고 바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그 다음에 어디 여러분? 용산구가 남아있다. 그리고 이걸 뺀 지역은 다 풀릴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뉴스나 어떤 정부의 정책이 발표가 되면 여러분은 이 혜택을 해서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 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그러면 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을 뺀 서울 전역이죠.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은 앞으로 규제가 여기 계속해서 규제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은 변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걸 제외한 서울 지역이다. 강동구다 봅시다, 여러분. 강동구. 그럼 강동구의 규제 대상이었다가 이게 풀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나한테 어떤 입장에서 액션을 취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거냐, 이걸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인 부동산 전문가 여러분한테 찾아가면서 상담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정책에 대한 액션을 어떻게 취할 거냐, 이걸 여러분이 판단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거라 믿습니다.
자, 이때는 우리 한번 참고로 보시면 참고로 주택법에서 우리 조정 대상지에서 다시 말하지만 조정 대상지나 투기 과열지구는 어느 법 여러분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63조를 보면 여러분 우리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시도지사는 주택 가격의 안정에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일정한 지역을 투기 과열 지역으로 뭐하거나 지정하거나 이를 뭐 할 수 있다면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바로 여러분 아시는 투기 과열 지구의 지정권자나 해제권자가 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 확인해 두시면 되시겠죠, 뭐. 자, 그리고 특히 이때에 개정이 되면서 2021년 1월 5일 날 개정되면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 반기마다 최소 반기마다죠. 요즘 반기마다 더 짧아지고 됐죠. 최소한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회 회의를 열어서 우리 이거를 계속 유지할 거냐 말 거냐 지정할 거냐 해제할 거냐를 재검토하라라고 규정되는 거죠. 자, 요가 똑같은 것이 우리 역시 63조의 2, 그죠?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지정과 해제죠. 그러면 이때 역시 조정 대상지역 해제도 누구냐면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네.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거죠. 역시 이때에 그 계속해서 유지할 거냐 해제할 거냐 추가 지정할 거냐서 반기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판단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투기과열지가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래 나 투기 지정 지역이야. 나 그래 투기 과열 지구야. 그래 나 우리 조정 대상 지역이야.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정 효과 여러분 이걸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이 지정 효과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별표 3개. 일단 여러분 우리 한번 투기 지정 지역의 지정 효과 봅시다, 여러분. 투기 지정 지역 지정 효과. 결론부터 말하면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는 이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 효과는 여러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 효과는 하나밖에 없다는 게 틀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비삼용 토지에 대한 할증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소득세법상 유일하게 투기 지정 지역에 대한 규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왜 굳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지가 하냐? 이전에 2018년 3월 30일 이전에는 2018년이죠. 2018년 3월 30일 이전에는 3주택 이상일 때는 3주택 이상자일 때는 이때는 그 3주택 이상자가 우리 투기 지정지역에 있을 때는 이때는 우리 누진세대 10%포인트를 할증 과세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에는 나름대로 투기 지정지역이 지정 효과가 있었어. 그래서 그 2018년 3월 말 이전에는 바로 이렇게 다주택자 3주택 이상자일 때는 누진세에다가 10%포인트를 할증 과세하는 이런 규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조정 대상으로 옮기면서 지금 현재 결론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지역은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지역의 지정 효과는 딱 하나밖에 없다. 무슨 토지죠, 여러분? 비삼용 토지죠. 자, 그래서 비삼용 토지를 양도하면 이때는 6%또 4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에다가 기본적으로 우리 요 비삼용 토지면 우리 10% 할증 과세가 되는 거죠. 근데 요 비사업용 토지가 어디 있으면 투기 지정지역에 있다. 그럼 여기다가 10%를 더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몇 프로 할증 과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20%포인트로 할증 과세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 자, 내가 지금 토지를 양도했죠, 여러분. 토지를 양도를 했는데 그 토지가 바로 사업용 토지가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비사업용 토지가 있죠. 비사업용 토지가 있다. 자, 현재 여러분 우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일단 뭐 여러분 비사업용 토지는 성격상 단어상 좋은 거야 나쁜 놈이야? 나쁜 놈. 투기 대상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에 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상 규제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누진세에다 몇 프로 할증 과세라고 하면 10%포인트 할증 과세라고.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럼 기본 세율이 우리 6%부터 몇 프로까지 이러면 45%까지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양도한 것이 무슨 토지면 비삼용 토지면 이때는 16% 출발해갖고 몇 프로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55%까지 가는 거죠. 10%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죠. 근데 그나마 이 비삼용 토지가 또 어디에 있으면 바로 어디에 있다면 투기 지정지역이 있는 거죠. 투기 지정지역이 있다.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지역이 있다. 그러면 이때는 이 투기 지정지역이 있다는 말로 한 번 더 10%포인트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면 더해서 과세라는 얘기죠. 더하라. 그러면 결론 냅시다.
비사업용 토지인데 그 비사업용 토지가 어디 있다면 투기 지정적이 있다면 몇 프로 할증 과세하는 거다 그러면 20%포인트 할증 과세하는 거죠. 그러면 6%부터 45%까지 각 단계에서 몇 프로 더하니까 그러면 20% 더하니까 얘는 최저 투기 지정 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 이때는 바로 최저 몇 프로 그러면 26% 출발해 갖고 몇 프로까지 가는 거죠. 그러면 65%까지 8단계 초과 누진세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한번 비사업용 토지 1호 지정이 되면 일단 무조건 누진세도 몇 프로 더한다 그러면 10%포인트 더하는 거 그러면 그래서 최저 16부터 55%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그 비사업용 토지가 또 어디에 있으면 투기 지정 지역에 있으면 다시 몇 프로 더하는 얘기 그러면 10%포인트 더하니까 결국은 투기 지정 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일 때는 투기 지정 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이 투기 지정 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일 때는 6%부터 20%포인트 더해서 최저 몇 프로 또 출발해서 그러면 26%또 출발해서 최고 몇 프로까지 65%까지 간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중개를 할 때 이 토지를 양도를 할 때는 항상 이 토지가 우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인지 아닌지 이걸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예, 그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때에 우리 해당 토지를 다만 이렇게 할증 과세를 하는데 단기 보유할 때는 여러분 우리 50% 또는 40%가 적용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2년 미만 단기 보유할 때는 이때는 50% 과세표 전체에서 1년 미만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비례세를 적용하겠죠. 요거와 요거를 비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거 여러분 큰 거로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왜냐면 얘는 누진세인데 과표가 작아지면은 세율이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26%부터 65%까지 20%포인트 할증 과세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되 이거를 단기 보유했을 때의 50% 또는 40%, 1년 미만은 50%,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을 보였을 때는 40%와 이걸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거면 큰 걸로 세액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지방세법상 여러분 지방세법에는 투기 지정지역이 있을 때 규제가 뭐냐면 자 우리 농어촌 주택과 부속토지는 기본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 주택일 때는 별장에서 제외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디에 있다면 지정지역에 있다면 투기 지정지역에 있다면 이때는 이 별장에서 제외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건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 별장에서 제외된 농어촌 주택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대지는 얼마죠, 여러분? 660제곱미터 이내가 되죠. 그리고 건축물 연면적은 얼마죠, 여러분? 150제곱미터 이내죠. 그래서 엔드 개념이 여러분. 그리고 건축물 시가평이 얼마냐면 6,500만 원 이하에 되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 수도권이나 광역시 군이라든지 국계법상 도시지역이라든지 또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든지 또는 우리 조세 특례장법상 관광단지 지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소득세법상 투기 지정 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농어촌 주택일 때는 우리 별장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죠? 별장일 때는 무슨 재산 여러분? 취득세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 너무나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가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로 봐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번에 이제 우리 투기 과열 지구와 그다음에 조정 대상자로 지정됐을 때의 지정 규제 내용 요거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때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투기 과열 지구가 조정 대상 지정됐을 때 일단 금융법부터 보죠. 자, 금융 대출이죠, 여러분. 대출인데 가계 대출과 사업자 대출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뭐 우리는 사업자 대출을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가계 대출만 봐두시면 되겠죠, 뭐. 자, 일단 투기 과열 지구일 때와 조정 대상자의 공통이죠, 여러분. 이거는 공통입니다, 여러분. 공통. 그래서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이 강화됐죠. 그래서 분양 가격 최소 계약금 10% 납부를 해야 되고 세대당 보증건수 한 건으로만 제한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오늘 현재 제가 강의하러 오는 뉴스 시간에도 이걸 좀 풀겠다. 중도금 대출 다 풀어버리겠다. 현 정부,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다 풀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 강의를 한 다음에 좀 지나면은 아마 이러한 뉴스가 추가 정부 정책에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것이 강화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될 거다? 완화될 거다. 지금 현재로는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적이 되는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이 강화되었지만, 강화되었지만 이걸 풀겠다는 얘기죠. 현 정부에서는. 그래 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세대일 때 다주택 세대 주죠, 여러분. 그때는 주택 신규 구입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즉 LTV 100% 0%죠, 여러분. 예. 대출 자체를 못 받는 거죠. 자, 이거 다 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 자, 그다음에 주택을 구입할 때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것은 주택담보대출 받을 수 없게 만들어놨죠. 다만 예외적으로 무주택 세대가 구입을 한 후에 6개월 이내 전입하면서 1주택 세대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을 하거나 처분하면서 전입할 때는 이걸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우리 LTV, DTI, 그렇죠. 그래서 특히 여기 9억 이하일 때, 그다음에 9억 초과일 때, 15억 초과일 때 규제가 되는 거죠. 반면에 이것을 가면 조정 대상이면 여기가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9억 여기는 50%, 9억 이하 때는 5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즉 투기 과열지구일 때는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 반해서 조정 대상으로 하면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9억 초과일 때는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라면 30%까지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투기 과열지는 몇 프로까지 받게 받는데 20%까지밖에 못 받는 거죠. 그리고 15억을 초과하게 되면 아예 대출 자체를 못 받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서민 실수에 대한 대출일 때 우리 여기는 6억 이하는 몇 프로 여러분 60%까지 대출을 받는 거죠. 근데 어디면 조정 대상지면 70%까지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DTI도 여러분 우리 투기 관련은 40%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지만 조정 대상지는 바로 50%까지 간죠. 그러니까 센 거는 규제는 어디가 더 센 거예요, 여러분? 규제는 어디가 더 센 거예요, 여러분? 투기 과열주가 더 센 거죠. 뭐 또 우리 서민 실수요자 때 너무 DTI가 우리 60% 남들보다 일반 20% 서민은 20%포인트를 더 우대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서민 실수요자 때는. 그다음에 조정 대상자 때 역시 60%다 보니까 10%포인트를 더 우대받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 봐두시고요. 뭐 사업자 대출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우리 이제 세법과 세금과 우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각종 우리 부동산 공법상 제한이죠. 그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투기 과열 지구일 때는 여러분 재건축 등 우리 공법상 정비 사업에 대한 규제가 있죠. 그래서 결론은 이 정비 사업은 우리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그런데 세제는 없죠, 여러분.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됐을 때 세법은 제한이 없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럼 이때 세법에 대한 제한은 어디서 여러분? 바로 조정 대상에서 규제가 된 거죠, 여러분. 조정 대상적에서 우리 세법이 규제가 된 거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비 사업은 어디만 적용하는 거고 여러분? 투기 과열 지구만 규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세법은 세금은 어디만 지정이 되는 거다 여러분? 조정 대상력이다라는 것만 좀 봐두시면 되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특히 우리 조정 대상적 우리 세법상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되는 거죠. 세법에서는 바로 우리 조정 대상적에 대한 규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2주택 이상자 같은 경우 취득세 중과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다주택자 중과는 지금 이것밖에 없잖아요. 취득세 중과 아직은 남아있는 거죠. 아마 이번 2023년도 안에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우리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했던 거 이게 이번에 어떻게 됐죠? 풀렸죠? 풀렸죠. 또 세부담 상한도 이렇게 풀렸죠, 여러분. 그래서 2022년 12월 30일 날 개정이 되면서 2023년부터는 특히 우리 조정 대상 지역 내 몇 주택자 여러분 2주택자가 가장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와 세부담 상한선이 완화가 됐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법인인 경우에 8년 이상 장기임대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되고 있는 거 지금 규제 대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또 2주택 이상자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부 특별공제 배제 이런 것이 있었죠. 그래서 조정 대상적 내 2주택자는 20%포인트 할증 과세가 되고 있죠. 3주택 이상자에는 몇 프로면 30%포인트 할증 과세됐죠. 이것이 이번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2022년 5월 30일 개정이 되면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2년 5월 10일 이후 이날 이후 양도분부터 바로 요것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완화가 되죠. 특히 2년 보유하고 2년 이상을 보유하고 그다음에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여기서 한시적이라고 해서 언제죠, 여러분? 바로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 1년간이죠. 1년 동안은 요 중과를 하겠다 안 하겠다 여러분 안 하겠다라는 거 여러분 풀어주시죠. 자, 그다음에 역시 우리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종전주택 양도 기간이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몇 년 여러분 3년이 돼 조정 대상자가 몇 년이죠 여러분 2년이죠. 예. 이것도 2022년 5월 30일자로 개정된 거죠. 원래는 몇 년째 여러분 1년이었죠. 여러분 1년 이내했다가 2년으로 연장해 준 거죠. 그래서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바로 1주택 예외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주택 해소 기간이 1년에서 몇 년으로 이러면 2년으로 풀린 거죠. 왜?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하니까 매도자 입장에서 가격이 하락하는 상태에서 못 팔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1주택 이상 신규 취득에 대한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임대주택이란 세법상 혜택을 축소시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 여러분 우리 세법에 대한 규제는 어디다 여러분 조정 대상에서 규제가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 재건축 조합원 등 재건축 주택 공급수 제한이라든지 또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지위 양도 즉 전매 제한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 등에 대한 재당청 기간은 어디서 규제가 있는 거다 여러분 투기 과열 지구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비 사업은 어디다 여러분 투기 과열 지구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거고 세법은 어디서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 조정 대상에서 규제하고 있다. 이것만 좀 기억해 두시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뭐 전매 제한 여러분 그다음에 청약 기타 내용 여러분 한번 좀 읽어보시면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좀 읽어봐 주시고요. 자, 특히 주의할 사항이 여러분 있죠. 자, 투기 과열제는 우리 부동산 공법상 규제 지역이죠. 그래서 정비법상 규제 지역이고 세법상 중과세 대상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봐주셔야겠죠. 그래서 투기 과열 지구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우리 양도소득세 등 중과세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는 거죠. 다만 특히 주의할 것은 주택법에 따라서 주택을 취득했을 때는 여러분 이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반드시 뭐야 되죠, 여러분 신고해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지역일 때는 모든 주택, 즉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모든 주택이 바로 우리 취득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신고해야 되겠죠. 물론 주택이죠. 토지나 상가는 기본적으로 제외가게 되고요. 이거 토지도 규제를 하겠다고 입법 예고가 됐었는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규제지역 외의 지역, 즉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이때는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취득할 때 한해서만 신고가 의무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때에 이 입주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서를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제출해야 되고 특히 자금 조달, 내가 지금 취득하는 이 주택의 자금을 어디서 조달하는 건지 밝히라는 거죠. 그래서 내 돈을 하는 거냐, 이제 내 돈 하는 거냐, 자기 자금이냐, 아니면 은행에서 대출 등을 받은 거냐, 이걸 반드시 구별해야 되고 반드시 뭐예요, 여러분?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되는 거죠. 증빙 자료. 그럴 뿐 아니라 뭐도 밝혀야 되죠, 여러분? 입주 계획도 발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본인 또는 가족이 입주할 건지 안 할 건지 또는 입주를 못하고 뭐 할 건지 임대 줄 건지 안 줄 건지를 반드시 명시하게 돼 있죠, 여러분.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을 발표하는 이유는 딱 한마디로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증여세 잡아내기 때문이다. 증여세 때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 증여받고 취득하면서 자기가 취득한 걸로 자기 자금으로 취득한 걸로 설정 신고하는 걸 못하게 해서 증여세 탄류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법상 자금 조달 계획 입주 계획 신고가 되면 이걸 가지고 국세청에 다 보고됩니다. 이거 다 국세청에서 보고해서 이걸 자금 흐름을 추적한다는 걸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증여세 등이 과세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좀 밝혀주셔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 투기 과열지구나 조정 대상지역일 때는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 신고는 모든 개인과 법인이 다 신고 의무가 있는 거죠. 다만 이에 대한 증빙 자료 제출 의무는 투기 과열지구일 때는 모든 개인과 법인이 다 제출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조정 대상일 때는 뭐만 여러분 법인만 있는 거고 개인은 증빙 자료 제출 의무는 있다 없다라는 것만 좀 확인해 주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런 투기 과열지구가 조정 대상적이 아닌 적일 때는 6억 원 이상일 때 한해서만 6억 원 이상일 때만 신고 있고 이때는 증빙 자료 제출 의무가 있다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판단해 두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때에 이 자기 자금에 대한 우리 취득 자금에 대해서는 자기 자금과 차입금에 대한 우리 자기 자본, 타인 부채 등을 대한 내용을 여러분이 반드시 구분하여서 증빙 자료를 제출할 것을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두시겠죠. 나중에 이걸 한번 제가 한번 다 별도로 특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 강의는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